세액공제도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여기 보면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동적으로 해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이것도 잡히는 거다 보니까 뭐 50만 원이나 보통 66만 원 잡혀 계실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빠지는 거고, 첫 번째로 세액공제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연금 계좌예요. 연금 계좌, 막 연금저축 IRP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기 연금저축이라고 보이실 거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따른 퇴직연금, 네, IRP 계좌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IRP 계좌에 220만 원 낸 거고 연금저축에 400만 원 내신 거예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면은 납입한 금액이 이제 세제 혜택 한도는 작년까지는 700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뀐 거 아시나요? 이제 연금저축이 이제 600까지 늘었고 IRP 합산해서 900까지 늘었어요. 연금저축이랑 IRP에 납입을 하게 되면은 납입한 금액의 13.2%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납입한 금액의 13.2% 환급을 해주지만 이거는 연금 상품이에요. 올해 내고 내년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아 쓰는 연금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16.5%로 다 토해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사회 초년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막 세제 혜택 한도 900만 원까지 꽉꽉 채워서 내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혜택 한도가 막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은 뭐 16.5%까지도 환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은퇴 자금이에요. 즉 장기 자금이에요. 내가 1년에 단기 자금, 아까 뭐 이제 비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씩 해서 1년에 2,500씩 저축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1년에 그래도 한 2,000 정도 혹은 2,500 정도를 돈을 막 모으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은퇴 자금으로 돈을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내가 1년에 1,000만 원도 지금 단기에 돈을 못 모으는데 뭐 IRP 계좌에 900씩 넣는 거는 또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또 뺏어 쓰려고 그러면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급 받은 금액을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때는 이제 5.5% 과세하고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IRP에서 하나만 또 주의해야 될 거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세액을 깎아주는 거지 내가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결정세액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59,000원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서 줄일 수 있는 혜택 한도가 59,000원이 맥스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IRP 계좌에 900만 원 넣었어요. 900만 원 넣었으면 원래 13.2% 해가지고 100여만 원이 환급을 받는 건데, 이분은 줄일 수 있는 세금이 59,000원 밖에 없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넣었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세제 혜택 2월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얘기 드릴 게, 연금저축 IRP 이야기 드렸고, 보장성 보험료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는 그 여러분들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금보험은 저축하려고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이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거를 가입했을 때 여기 잡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가끔 저는 보험료 내고 있는데 여기 연말정산에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계약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자. 내가 내 건데 계약자가 보통 부모님으로 되어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계약자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게 되면은 1년에 뭐 120만 원 내시겠는데, 여기 이제 한도인 100만 원까지 잡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0만 원에 이제 여기도 12% 되어 있죠. 12만 원 절세되고 주민세 10%까지 해서 정확히는 13.2% 환급 받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달치 보험료 공짜니까, 혹시 보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냥 진짜 85,000원짜리 가입하게 되면은 거의 한 달 반치 보험료가 돌려받는 거니까 안 할 이유는 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크게 여기서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왜 많이 없냐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감기 때문에 가거나 어떤 뭐 치과 때문에 가고 이런 것들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은 내 연봉의 3% 이상 넘게 썼을 때부터 카운팅이 돼요. 연봉이 1억이면은 300만 원 넘게 의료비를 썼을 때부터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큰 치료나 큰 수술 안 하면은 병원비로 그렇게 몇백씩 쓰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상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손보험 다들 있으시면은 청구하실 거 아니에요. 실손보험 청구한 거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로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의료비로는 잡히시는 게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자금 대출 남아있는 분들 여기 잡혀 있을 거고요. 자녀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유치원까지 잡혀 있는 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안 잡히세요. 그리고 뭐 나름 꿀팁 아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초등학교를 1월 1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를 3월 1일에 3월 2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1월 2월에 쓴 교육비는 여기에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학원 다니면은 보통 다니는 학원은 보통 뭐 3개월, 6개월, 1년 계속 다니시잖아요. 뭐 이제 돌리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학원이랑 얘기해가지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학원비를 6개월이나 1년치를 한꺼번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비 세액공제 이제 300만 원 혜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학원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꿀팁인데 라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게 되면은 혹시 체크해가지고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한 금액에 이제 15% 세액공제 되세요.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절이나 교회에서 한 거 영수 처리하시면 되는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그 본인이 기부하신 거 말고 본인 부모님들이 기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절이나 교회에 기부를 하시는데 기부를 하시고 영수 처리를 내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교회 안 가는데 여기 막 기부금에 막 300만 원씩 잡혀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 확인해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꼭 만약에 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절이나 이제 교회에 이제 기부를 하신다 그러면 꼭 영수 처리를 본인 명의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는 이제 뭐 납입한 이제 월세액이 뭐 12%나 15%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그런 분이 한 분도 아마 없겠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면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는데 월세를 사는 거는 정말 좀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은 월세를 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 건데, 연봉이 7천 넘어가는데 월세를 사게 되면 주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연말정산으로 혜택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집을 옮기실 거를 전 적극 권장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거의 이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항목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없어요. 자,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은 인적 공제. 이제 우리 만 60세에 넘어가시는 뭐 부모님이 계신지 만 60세에 넘어가시는 뭐 부모님 할머니 쭉쭉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관련해 가지고 뭐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 내 소득의 25%를 넘게 쓰는 게 기준이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금저축 IRP 뭐 내 소득 대비 얼마 정도 낼지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장성 보험료 같은 거 계약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월세 뭐 이건 아마 크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크게 한 이 정도 한 4-5개, 5-6개 정도만 신경만 잘 쓰시면은 조금 세율은 바뀌긴 하지만 큰 틀에서 거의 안 바뀌거든요. 거의 10년간 막 300만 원이 400되고 뭐 700이 900되고 조금씩 바뀌지만 크게 안 바뀌니까 한 번만 꼭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말정산 쭉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한 90에서 95% 평균적인 사람들은 다 이게 여기 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내 상황이 뭔가 좀 특이할 것 같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화하세요. 여기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콜센터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이분들은 접했기 때문에 되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상담하다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다 돈도 안 내고 공짜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안 바쁠 때요. 전화도 잘 받으시니까 꼭 여기 전화해가지고 혹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질문 올라온 것들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씩 답변 드려보면, 세법상 장애인은 의료비 3% 이상 아니어도 공제 대상인가요? 라고 했는데 맞으세요. 그리고 맞고, 혹시 이거 뭐 제가 얘기는 안 드리긴 했는데 세법상 장애인이 혹시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도 있는데 그냥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은 혹시 우리 부모님이, 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암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나 그 치료를 받으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장애인 증명서 받으실 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의료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인적공제에서 장애인 공제도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5년간 계속 받을 수 있으시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유주택 세대원에서 세대분리 전입신고해가지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을 때 전입신고하면은 자동으로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우리가 신용카드랑 현금여수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되고, 보험료나 연금저축 이런 거 된 거 자동적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차 검증 해봐야 돼요. 사실 이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상환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실 거를 권장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없으시면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